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소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는, 아이디어 365 시간의 아이디어 소스는 애플의 넥스트 아이폰 생존법은 컨텐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애플의 주력 상품이 뭐죠? 옛날에는 아이튠즈, 아이팟, 그 다음에 지금은 아이폰, 그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애플은 하드웨어 회사입니까? 소프트웨어 회사입니까? 애플에서는 이 CEO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신 뒤에 팀 쿡이라는 CEO가 맡고 있죠. CEO가 맡고 있는데 그 CEO가 매번 나와서 설명할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애플은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 글로벌한 어떤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도 거의 우리는 뭐 유통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아마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는 그 특별한 그런 것에 어떤 포화 상태에 있는 무언가의 주력 상품이 포화 상태에 다다랐을 때 무언가의 새로운 부분으로 바뀐다는 건데, 왜 이런 것이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스냐면,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메이저들이 움직여야지, 이 플랫폼들이 움직여야지 거기에서 소소한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 중에 소소한 것 중에 특출나게 올라가는 것이 결론은 또 다른 시장에 대한 니즈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대형 메이저들이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애플의 넥스트 아이폰은 아이폰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는 측면보다는 컨텐츠에 더 부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쵸?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라고 아이폰에서 팀 쿡이 이야기를 했어도 2017년 아이폰 X를 개발했을 때 999달러에 나왔대요. 999달러라고 하면 1000달러에 육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18년에 출시한 아이폰 XS 맥스는 1449달러, 164만 원에 나왔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디자인적으로 바뀌거나 이런 건 있지만 기능적이나 여러 가지들이 바뀌지가 않아서 사람들한테 그런 뭐 혹평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더 이상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확 스마트폰이 달라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형의 스마트폰이 나와 있는, 삼성에서도 출시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도 나와 있고 다양한 기능을 부각하는 이런 폰들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주력 매출을 4분기 때 저거 한 것이 5% 감소한 843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94조 3,300억 원 정도 돼요. 엄청난 매출이죠. 엄청난 매출. 엄청난 매출 같아요. 엄청난 매출인데, 여기에서도 아이폰 매출은 15%나 감소를 했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는 또 그 애플이 그런 어떤 실적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의 실적, 맥, 맥에 대한 실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게 할 정도로 했대요.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CEO가 말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출보다는 아직도 하드웨어에 대한 매출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는 변화를 줘야 되는데 매출도 감소폭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당연히 CEO로서는 뭔가 새로운 변신을 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런 회사들이, 뭐 구글이 유튜브를 가지고 있고 계열사를 가지고 있죠. 인수합병해서. 그래서 구글의 어떤 성장 모델도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마존도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제 애플도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고 아이폰에 딱 집약이 되는 이런 회사라기보다는 이제는 컨텐츠를 활성화시키는 회사로 바꾸겠다 해서, 첫 번째가 비디오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2019년, 그러니까 3, 4월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때가 나올 때예요. 지금 때가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영화 보는 전문 사이트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의 그 웹호스팅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도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을 해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을 해갖고 하게 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소니 임원을 비디오 사업 총괄로 모시고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오프라 윈프리 등과 같이 손잡고 투자를 해서 1조나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갖고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에 컨텐츠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잡지입니다. 잡지. 잡지인데 잡지계 넷플릭스라고 이야기하는 텍스처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이 텍스처는 각 잡지마다 오프라인 잡지마다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나오죠. 그러면 타임즈, 피플, 포브스, 보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많은 뉴스의 잡지 200여 가지가 넘는 잡지를 그 기사를 이 앱으로 텍스처라고 하는 앱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볼 때도 그냥 요즘 이런 컨텐츠에 대한 것들이 그런 공통 관심인 것 같은데 한 달에 $10만 내면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예전 기사까지 볼 수 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인쇄 매체에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또 확보를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뉴스입니다. 당연히 뉴스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인쇄 매체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도 있어서 3월 달에는 유료 뉴스 앱을 만들어서 아까 텍스처 같이 뉴스를 다양하게 여러 신문과 잡지를 다양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내겠다고 합니다. 네 번째가 오디오에 대한 부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오디오북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애플 뮤직엔 현재 6천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들이 있답니다. 애플 뮤직에서 그런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애플의 팟캐스트에서도 65만 개의 컨텐츠가 쌓여 있대요. 누적 이용 횟수만 해도 500억 회라고 하니까 엄청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오디오에 관련된 컨텐츠도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앱스토어인데 앱스토어라고 하는 것은 뭐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을 위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고 iOS 아이폰은 앱스토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 기반으로 한 원스토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양한 이 아이폰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앱스토어에 올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컨텐츠를 앱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나타내겠다고 한답니다. 여전히 하드웨어 회사가 아닌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체 매출의 20% 정도밖에는 이 컨텐츠에 대한 것들이 안 가지고 있다네요. 그게 뭐 앱 판매라든지 라이센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애플이 이제 뭔가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사 이 애플이 삼성을 우습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은 제조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 얘기는 자기네는 제조 플러스 컨텐츠를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한다는 인식. 이 인식이 삼성이 또 알아야 될 테지만 뭐 충분히 알겠죠. 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거 알지 않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무슨 변화도 준비하고 있겠죠. 애플도 이렇게 변해야 되니까 삼성이라고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글로벌 경쟁 업체가 변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기본적으로 그 애플이라는 회사가 아이폰으로만 알려지고 그 하드웨어에 올라가는 앱이라든지 앱스토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튠즈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애플 뮤직을 통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적을 했지만 앞에서 보셨듯이 미디어에 관련된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변화가 이전 방송에서 그런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유통회사로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호스팅 서비스를 하는 웹 호스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그 호스팅 회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단순하게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영상물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미디어 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팔게 되는 그런 저작물을 또 팔게 되는 그런 컨텐츠를 양산하는 회사로 바뀌어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었죠. 애플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게 전체 글로벌 기업들의 전환에 지금 패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무언가의 변화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빨리 인지하고 무언가 변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에 어떤 또 컨텐츠들, 어떤 서비스 회사들이 나타나는지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죠. 예전에 그 우리나라의 티켓몬스터죠. 티켓몬스터를 만들어낸 그 CEO들이 미국에서 유학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다가
SNS 커머스라고 하는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그것을 가져고 들어와서 티켓몬스터라고 처음 그 시장을 노크를 하게 되죠. 결론은 성공하고 지금도 아주 순탄한 가도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외국에서 먼저 변화하고 있는 어떤 하드웨어 기반, 플랫폼 기반, 서비스 기반 그런 것들의 변화를 누가 주도를 하겠냐고요. 당연히 지금 메이저 글로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의 어떤 변화를 예의주시 안 하고 있으면 그것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일단 그 서비스가 나왔을 때 한국에 먼저 출시하진 않아요. 그렇죠? 미국에 먼저 출시를 하겠죠. 자사 시장에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을 시키거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서비스 회사의 변화를 예의주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회에 뒤처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변화에 대한 얘기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소스는 아닐 수 있지만 광범위한 아이디어 소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애플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공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하고 직접적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를 카카오톡에서 찾으셔서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디어 365는 매일매일 진행되는 거 아시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